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설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즉,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 2. 기능설 교육이 지닌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행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민주적인 운영을 강조한다. 기능설에서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교육의 대상이 미성숙한 아동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보아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서 투입과 산출의 분석이 곤란하여 표준화가 어렵고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경영설 체제 접근 이론을 교육행정에 적용하여 교육과 행정을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의 행정이라고도 불린다. 교육행정의 원리 1. 합법성 국민의 교육권 보장 2. 기회 균등의 원리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자주성 존중의 원리 교육이 그 특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나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4. 지방 분권의 원리 5. 민주성의 원리 6. 공공성의 원리 공익성이 강조된다. 7. 효율성의 원리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가져오는 원리 8. 안정성 유지의 원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9. 전문성 보장의 원리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이론 1. 고전적 관리론 테일러에 의한 과학적 관리론과 페이어에 의한 행정관리론이 있다.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 입장은 인간이 수동적이고 게으른 존재이므로 과학적인 관리로 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직무를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데 과업을 제시하여 달성하면 보상을 제공하고 실패하면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보빗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교육행정학에 적용하여 다음의 원리를 내세웠다. 1. 가능한 모든 교육시설을 동시에 활용한다. 2.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교직원 수를 최소로 감축한다. 3. 교육에서의 낭비를 최대한 제거한다. 4.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별도의 행정가가 학교 행정을 맡는다. 2.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의 결론으로 사회적 심리적 조건, 즉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또한 밝혀졌다. 인간관계론은 민주적 교육행정과 인간주의적 협동적 장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즉 의사소통, 비공식 조직, 민주적 지도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인사상담제도, 고충처리제도, 제한제도 등을 창안하게 되었다. 경영자의 인간관 맥거리거의 XY 이론 X이론은 인간이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권위적, 강압적인 지도성이 필요하며 보상과 처벌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Y이론은 인간이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정하에 잠재력과 책임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Y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권한과 위임의 분권화, 직무 확대, 참여적, 협의적 관리, 업무 수행 능력의 자율적인 평가, 목표에 의한 관리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관료적 가치체제를 따르는 조직은 인간을 부정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X이론의 근간 조직이며 인간적 가치체제를 따르는 조직은 인간을 긍정적이고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Y이론의 근간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자원론에서는 인간을 일의 성취를 통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초점을 두는 인간관계론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키면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증가하여 학교의 효과성이 증대한다고 보는 반면 인간자원론에서는 인간이 성취를 통해 만족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여 학교의 효과성이 증대가 되면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본다. 체제이론 체제란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결합체이다. 체제 이론이란 체제와 조직이 유사하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조직을 이해하는 데 구조, 인간, 환경을 함께 중시하는 통합적 지각을 제공하여 교육행정에 기여하였다. 개방체제는 환경과 비교적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를 뜻하는데 학교도 이에 속한다. 계절과 구바의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은 집단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군대 조직처럼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조직이 중요시되는 집단에서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역할이 개인의 인성보다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예술가 집단처럼 개인의 자율성이 조직보다 우선시되는 집단에서는 집단의 제도보다 개인의 인성이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학교 조직은 규정된 역할에 영향을 받는 관료제적 성격과 인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동시에 지닌다. 계절과 구바의 사회가족 모형. 계절과 구바는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회체제를 개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로 보고,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조건들로 이루어진 규범적 차원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로 이루어진 개인적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계절과 텔렌의 수적 모형은 계절과 구바의 사회과정 모형에 인류학적, 사회심리학적, 생물학적 차원을 추가하여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다.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 기대와 사회적 가치가 일치하면 합리성이 생기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성향이 일치하면 일체감이 생기며, 제도 또는 집단이 요구하는 역할과 개인의 욕구가 일치하면 만족감과 소속감이 생긴다. 동기이론. 동기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둔 내용이론과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과정이론이 있다. 내용이론에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에더프의 생존관계 성장이론이 있으며, 과정이론에는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로크 등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이론, 욕구 위계이론. 매슬로우는 욕구를 낮은 단계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나누었으며, 존경 욕구는 자신의 실적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을 자신의 성취로부터 유능감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자기 존경 욕구보다 낮은 단계로 보았고, 자아실현도 삶을 지향하는 인지적 욕구를 완성을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보다 낮은 단계로 보았다. 하위 단계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위계상의 다음 단계에 있는 욕구가 나타나 충족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 번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로서 작용하지 않는 결핍 욕구와 충족될수록 요구가 증대되는 성장 욕구로 나뉘었는데, 성장 욕구에는 자아실현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결핍 욕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학교 조직에 시사하는 점은 교사들의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기 발전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는 직무 만족에 기여하는 동기 요인과 직무 불만족에 기여하는 위생 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동기 요인에는 성취, 인정, 작업 자체, 작업 그 자체로부터의 보람, 책임, 발전 등이 있으며,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자기 존경과 자아 실현 욕구가 이에 해당한다. 불만족 요인인 위생 요인에는 회사 정책, 행정, 감독, 임금, 대인관계, 작업 조건 등의 작업 외적, 물리적 환경에서 도출되는 것들이 있으며, 매슬로우의 생리적, 안전, 사회적 관계 욕구가 이에 해당한다. 동기 유발을 위한 직무 재설계는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직무 풍요화 이론에서는 교사들은 보수나 근무 조건의 개선보다는 가르치는 일 그 자체를 통해 발전, 책임감, 도전감 등을 경험하면서 동기가 활성화된다고 전제하고, 직무 그 자체 또는 그 수행 방식들을 변화시켜 교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한다. 직무 풍요화 전략으로 도전 기회, 책임, 권한, 자율성, 성장 기회, 능력 발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에더프의 생존 관계 성장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보완하여 상위 욕구 좌절 시 그보다 낮은 하위 욕구가 추구될 수 있으며, 여러 욕구가 동시 발생 가능하다고 하였다. 블룸의 기대 이론. 기대 이론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성과 혹은 보상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노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였을 때 주어진 보상의 가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면 동기가 더욱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동기 요인에는 성과 기대, 보상 기대, 유인가가 있는데, 성과 기대란 열심히 노력하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념의 강도를 말한다. 보상 기대란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유인가는 보상이 주는 매력성 또는 가치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 투입한 것과 이를 통해 얻은 성과의 비율, 즉 자신의 투입 성과 비율을 타인의 투입 성과 비율에 비교하여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투입 성과 비율이 동등하다면 공정함을 인식하여 만족하지만 자신의 투입 성과 비율이 타인의 것보다 크면 불안을 느끼고 타인의 것보다 작으면 불만을 느껴서 동기가 저해된다고 설명한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로크와 그의 동료에 의하여 목표 설정 기법으로 명명되었으며 인간의 행위는 목표와 목표를 성취하려는 성향에 의하여 통제되고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목표가 지녀야 할 속성. 1. 구체적인 목표. 목표의 모호성을 감소시켜주고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2. 도전감이 있는 목표.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유발시킨다. 구성원들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된 목표보다는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목표 달성에 대해 동료들 간의 경쟁을 한다.